광고에 보니까요. 아내 같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아내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카피라이터가 아내 같은 아파트 광고였을까요? 편안해요? 또 푸근하고 다정스럽고요. 사랑스럽고. 아니 남편들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아내가 아내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떤 이미지, 아내 하면 어떤 이미지요? 편안함이죠. 편안함. 어떤 남자들은 징그럽다던데 무섭다고 그냥. 혹시 아내 그러면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마 거기 카피라이트는 아마 편안한 이미지로 아내 같은 아파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요 한마디로 내 배우자가 나를 얘기한다면은 이번 세미나가 이미지 메이킹이죠? 네. 내 배우자가 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쓰겠어요? 어떠한 이미지로 여러분이 비치겠습니까? 아마 자상한 남편, 사랑이 넘치는 남편, 정말 배려해주는 남편, 아니면은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남편, 좁쌀 같은 남편, 쫀쫀한 남편, 아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내는 또 어떨까요? 정말 상냥하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내, 혹은 하는 것마다 마땅치가 않은 남편이 어린애 갈 때 그냥 철딱서니 없이 구는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얼굴, 그런 생각을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비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의 이미지를 확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나를 한마디로 배울 때 지금까지 왔던 그런 데서 완전히 변신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이제 집사로 장로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는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카운슬러가 되셔야 돼요. 자, 어떤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신혼여행 갔다 따로따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장에서 맞저러다가 이렇게 머리가 부딪혔는데 그게 시비가 돼서 해줬어요. 진짜예요. 정말 이혼이 쉽게 행해지고, 야 정말 지금 한두 번 살아보고 안 되면 금방 당장 헤어져라. 그것이 내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입받고 있어요. 굉장히 이혼이 쉽죠. 이 젊은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년 이상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퇴직하고 나오자마자 아내로부터 이혼장을 제기받는 사람들이 3, 4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년 이상의 어른들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문화의 유산을 누린 마지막 세대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요 여러분은 가부장적인 문화를 누린 마지막 세대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자녀로부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첫 번째 배척을 당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노후가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요새 10대, 20대의 이적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 중년,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보니까요 젊어서는 아내한테 큰 소리를 치고 집에서 참 잘 나갔어요. 저도 정권 잡고 정말 막강한 파워가 있었는데 중년 넘기서 보니까 칼자를 뺏기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젊어서는요 제가요 뭔 소리 하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지만 그러면 조용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시끄러워.
뭐라고니?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들어요. 저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의 마지막 세대예요. 정말 결혼해가지고요. 한 15년 동안 한 번도 남편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고 대꾸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미쳐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아주 중년 넘기면서 얘는 간대가 붙더라. 근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제가 마음이 담대해져서 담대하게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신체적인 증상이더라고요. 우린 여자나 남자나 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남편들은 점점 남성 호르몬이 줄어가는 거예요. 차츰. 그 대신 여성 호르몬 레벨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잔소리하게 되죠. 옛날에 안 하던 간섭하잖아요. 얼마나 성가셔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게 여성스럽다 그럴까? 좁쌀같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자는 어때요? 여자도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좀 강해지고 담대해지잖아요. 이 실은 알고 보니까 술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남편들이 그냥 계속 꽉 잡고 사니까 여자들이, 특별히 산모들이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젊었을 때 큰 소리 치고 살았던 목사님들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속 큰 소리 치고 사람 있습니까?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자들이 너무 주눅 들어있고 말 못하고 사모니까는 참아야 되고, 그쵸? 그럼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몇이에요? 교인 숫자만큼 다 시어머니예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 못하고 참고 참았는데, 이거 목사님한테도 좀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용납을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치요. 근데 목사님이 좀 아셔야 된다고요. 진짜로. 자, 따라하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선물은 선물 자체의 값어치가 중요해요? 아니면 선물이 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의미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요, 또 선물은 누가 주느냐가 참 중요하죠. 좋은 사람이 준 거는 별것 아니어도 굉장히 소중하고 기념이 되고 간직이 되는데, 싫은 사람이 준 거는 굉장히 비싼 거라도 별로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배우자를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 분도 근사한 분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신 분이라고. 선물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는 사람이 주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결점이 있건 약점이 있건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목사님들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고. 기분 좋아할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양반도 예쁜 여자 보면 정신없어요. 진짜로. 한 번은 둘이 이 양반 운전하러 가는데, 눈앞에 그냥 정말 제가 보기에도 눈이 확 띄는 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쳐다보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뭘 아세요, 진짜인데.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력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네. 아내 여러분, 지금 부부가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요. 내 남편이 그 여자를 열심히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남자, 그 남자하고 같이 사는 여인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요, CCC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거기 텐스테크 뭐 이런 게 나와요.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참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 쳐다보면 아름다운 걸로 그치 않은데 머릿속에 그냥 만리장성을 쌓았다 헐었다 기와집을 지으면 그게 죄가 돼요. 그렇죠? 그냥 예쁘다는 걸로 그치 않는 거죠. 정말이에요. 요즘은 도처의 유혹이 널려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그 세상적인 유혹에서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거룩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정말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항상 저거 이기는 방법 뭐예요? 맨 마지막 병법 뭐죠? 36개예요. 36개.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36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36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죠. 예. 자, 제 아내가요. 제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맞는 게 없어. 진짜요? 우리 부부 맞아? 그래요. 우리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 딱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안 맞으면 누가 맞아요? 진짜 정말 우리는 정말 맞는 게 없어가지고 네? 오 정말 그 표현 잘하셨어요. 지겹게 안 맞아요 진짜. 근데 여태까지 같이 사셨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30년 좀 넘었거든요 결혼한 지. 그때는 서울에는 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주도에는 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귤을 사요. 그래서 그럼 누구랑 먹어야 돼요 귤 사면? 당연히 그렇죠? 저는 당연히 저랑 같이 먹는 건 줄 알고 할 것도 없죠. 근데 까먹더라고요. 혼자서 까먹더라고요.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혼자 까먹어요 그거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먹으려고 그래 했잖아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딱 한 개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설마 그거는 안 주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까더니 자기 입에 딱 털어놓고 끝내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결혼했어요 도대체? 나는 정말 실망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 먹으면 좋죠. 저는 오남매의 막내를 재놨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저 주면요 저만 잘 먹으면 칭찬 듣고 자랐는데 이거 결혼하고 보니까 잘 먹고 첫날부터 떼끼는데 나는요 일생 동반자를 만난 걸 생각했더니 강적을 만났더라고. 강적을 이긴. 아니 저는 사남매 장녀예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럼 먹을 게 생기면 당연히 누구부터 챙겨요? 당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목 챙기고 그 다음에 동생들 목 나누고 그러고 자기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제 입만 알아요.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살까 앞이 깜깜했어요. 저는요 배고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막내가 남 다 나눠주면 제가 살아남기는 했겠어요? 그리고 식성도 달라요.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요. 음식도 좀 얼큰한 거 이거 좋아요. 그리고 젓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알았거든요. 여름에 그 밴댕이젓 같은 거 잘라서 고추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저는 서울 여자예요. 그래서 음식도 담백한 거 좋아하고요. 깔끔한 거 좋아해요. 지금도 젓갈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정말. 지금 담백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담백한 것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면 어떤지 아세요? 음식 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겠어. 잠도 달라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여물죽도 좀 쓰고 들에 나가서 물고도 보고 새도 쫓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요 서울 사람들 요즘 애들 다 늦게 자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잖아요. 전 학교 다닐 때도 참 이상해요. 하루 종일 놀다가도 저녁 한 밤 10시쯤 되면 정신이 바짝 나서 시험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고요. 그러거든요. 나는 10시면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 다른 걸 얘기하면요 지금 몇 시간을 얘기를 해줄까요? 실은 여러분 오늘 결판을 냅시다. 우리
우리가 잘 만난 부부예요? 잘못 만난 부부예요?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그러면 현명하신 목회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 봤는데 계속 살아야 합니까? 해야지 합니까? 역시 목회자이신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은 되게 달라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교육 수준이 달라요. 가풍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이 다른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이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틀렸다고 그래요. 결혼 전에요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 돼요. 거기에 반해요. 헐떡 반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아, 진짜예요. 저는 좀 약간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다혈질이고요. 막 적극적이고 뭐든지 탁탁탁 결단력 있게 잘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유부단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늘 그랬는데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보니까 탁탁 박력 있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결혼을 해보니까요. 그 박력 있고 멋있었던 게 전부 다 저한테 상처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성질이 급하지 확 하고서 가랑이에 불타듯이 딱 해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그리고 딱 자버리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일 싫은 사람이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아, 정말 너무너무 막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어요. 사실은. 뒤끝 없는, 난 뒤끝이 없어요. 뒤끝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유, 제 남편은 뒤끝 없어 이미 코 골고 자고 저는 그때부터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참 사모님들 이해하시죠? 고개 끄덕 그러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쵸. 정말 그래도 이 뒤끝 없는 사람 좋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죠. 뭐. 자 보세요. 그래 결혼 전에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요. 결혼 전 장점이 단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 전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맞선을 보니까 말을 참 잘했어요. 아, 참 이미지가 좋다. 결혼하면은 상냥하고 참 말도 잘하고 서비스 좋겠구나. 결혼했어요. 그런 이미지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고 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날만 샜다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질렸어요. 그냥. 근데 불행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묘비에 뭐라고 쓰는 거니?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 다물다. 얼마나 지냈으면.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장점을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단점으로 바뀌어갖고 자기와 같게 되라고 또 압력을 줘요.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실은 이 다른 것은요. 다양성을 들을 수 있고 엄청난 축복이 돼요.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될 때 한 번에 정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 3억 개 내지 5억 개의 정자가 나와요. 3억 개 내지 5억 개의 정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몇 개죠? 한 개. 어떤 거 하나가 선택될까요? 제일 건강한 놈. 네, 심세놈이겠죠. 또요? 빠른 놈. 역시 스피드 시대니까 빠른 놈이겠죠. 막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 3억 개에서 5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 와요. 오다가 많이 죽어요. 오게 되면은 먼저 난자가 그 온 정자 중에서 유전자 분석을 자동적으로 해요.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 자기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하나를 선택해요. 자기와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건강한 이세가 태어나요.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우성의 이세가 태어나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열성의 이세가 태어나요. 여러분
부부가 다른 것은 잘못된 만남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건강하고 우성의 이세가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대화들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집에들 대화들 많이 하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 나누는 부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글쎄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보통 평균 하루에 한 8분 정도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 부부도 그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화가 뭔데요? 뭘 하는 게 대화예요? 대화만 하려고 시작하다 보면은 화부터 내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거.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부부들 가운데 이런 부부도 참 많아요. 오히려 많아요. 한두 마디 하다 보면 벌써 소리부터 꽥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진정한 대화는 나의 속 감정, 느낌, 속마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길거리 아저씨 만나서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옆집 아저씨 안녕하신가 안녕하지 모든가 그냥 관심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거예요. 부부간에 한 집에 살지만은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식으로 길거리 대화라고 그래요. 그건 5등급 대화. 그러니까 그런 길거리 대화로 한 집에 살면서 부부 대화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안방에서 부부만 할 수 있는 침실 대화, 깊은 대화가 있죠, 그렇죠? 그런 1등급 대화로 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1등급 대화는 누구만 해야죠? 부부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1등급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 훈련을 시켜놓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요, 대화 가서 한단 말이 밥 먹었어? 강아지 밥 줬어? 애들 어떻게 했어? 또 하초 물 줬어? 이 정도 얘기예요. 이런 것은 대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이런 것은 업무보고라고 합니다. 업무보고. 부부간에는 업무보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깊은 1등급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 사는 주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조사해봤어요. 20년 이상 사는 부부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꿔보시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번 바꿔보실래요? 아내들은 한 80% 내지 90%가 바꾸겠다 그랬어요. 다 바꾸겠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들은 80%가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둔감하고 문제를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뭔가 아쉽고 불만이 있고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은 참 감정이 많이 여리고 많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부부간의 대화가 깊이 1등급 대화를 하고 사는 부부들은 불만이 없어요. 감정이 스팀아웃이 돼요. 제가 어느 목회자분들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이렇게 1박 2일로 하는데요. 끝날 때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이 온종일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면 직진문하다 가면은 어때요? 성경 구절도 다른 거 선택해야죠. 메시지도 잠깐 전해야죠. 또 그 집안 식구 이 아이들 이름도 또 들을 먹여줘야죠. 알았죠? 기도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신경이 오직 써요. 또 가는 집마다 또 주스, 또 뭐 차, 커피, 과일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온종일 먹고 다니니까 그냥 배는 또 그냥 금붕어같이 또 불렀지. 온종일 신방을 마쳐보니까 피곤해 지쳤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한쪽 방에 가서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느 여자 젊은 집사님한테 전화를 와서 바꿔주니까 전화 받는 모습이 조금 전 죽어가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생기가 돋아가지고 그냥 상냥하게 이럴 때 없어요. 아 그래요? 막 완전히 피해가네요.
그걸 보던 아내는 옆에서 잘한다, 잘해. 조금 전에 내가 들어올 때는 인사하니까 들은 척만 쳐오더니 잘한다, 잘해. 그게 여러 번 하면서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꺼번에 다 막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치유가 되셨어요. 실은 우리의 감정에 많은 것들이 발산되지 못함으로써 응어리를 낳고 있어요. 우리의 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인데 이 한이라는 용어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5,000년 동안 여인들이 가슴에 맺힌 한일지도 몰라요. 풀지 못하고 있던 한. 그런 한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남녀의 대화가 안주는 중요합니다. 왜 부부는 대화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저 사람하고는 저기 대화가 안 될까? 우리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하고는 다 잘하는데 왜 나하고는 얘기가 안 될까? 믿어버리니까. 믿는 것도 있겠죠. 근데 믿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일상에 그냥 지나가죠. 그냥 패스하고 그냥 가는 거죠. 실은요. 아까 목사님처럼. 남자, 여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은 남녀 차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대화하는 표현 방법도 다 달라요. 그리고 동기도 달라요. 말하는 동기도 달라요. 여자들은 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왜 얘기해요? 감정 공유. 맞아요. 내 마음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공유어법을 해요. 남자들은 문제 해결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답변을 얘기해요. 여자들은 뭐라고요? 감정 알아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게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요 한 번만에 패스한 사람이에요. 저는 6번 만에 패스했어요. 뭐 상관없죠. 운전면허 시험을 6번이나 본 우스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수한 사람이에요. 우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운전면허 시험 자꾸 떨어지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4번쯤 떨어졌을 때예요. 집에 퇴근하고 오자마자 오늘 어떻게 됐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참 설명을 들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는 건지 합격한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관에서 막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그래, 막 뭐라고 욕을 그래요? 들어보니까 떨어진 거야. 근데 운전면허 시험관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게 부족해서 떨어졌으니까 다시 운전 연습 조금 하고 다시 한번 시험 봐.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돌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막 불만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이 저기 일게 나를 바뀐 거예요. 목소리도 막 한 옥타브 더 올라가가지고요 막 물면서 대들면서 나는 아내 위해서 얘기 한마디 했다가요 욕만 그냥 바가지로 먹었어요. 바가지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저도 한 4번쯤 가니까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갔어요. 이번은 좀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시험관 중에서 특별히 까다롭고 깐깐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딱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잘못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깐죽거리고 깐깐하게 구는지 너무너무 시험 치기도 전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랐어요. 제가 너무너무 약이 올랐는데 결국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저는 어때요? 너무 속이 상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깐깐하고 너무 못되게 굴어서 내가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 듣지도 않고 딱 자르고 들어가지고 당신 실력 부족하니까 떨어졌지. 연습 좀 하고 와. 더 하고 가. 얼마나 그 소리 들으니까 약이 올라요. 그때 가뜩이나 약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한테 덤볐죠. 왜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니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속상하겠구나. 그 남자에게 까다롭게 굴었대. 우리 아내 좀 잘 봐주지. 아니 그렇게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는 화도 안 나고 울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면허증 줘요? 아니 내가 언제 면허증 달랬어요? 지금 면허증 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자들은 해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약이 올란 나를 알아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뭐가 해요. 뭐가 해답이 없는데.
정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빨리빨리 말해. 결론이 뭔데, 결론이. 맨날 결론이 뭐냐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좀 얘기를 하면은, 야, 빨리빨리 말해라. 결론이 뭐냐, 결론이. 무슨 결론이 그렇게 맨날 중요해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는데 무슨 토론장에 나왔어요? 맨날 결론이 뭐냐 그러고 빨리빨리 말하라고. 제일 싫어요, 저는 그게 정말. 아니, 그러면 왜 결론도 없는 얘기를 왜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자는 감정 공유법이에요. 동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문제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르는데 이게 싸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때 아이고, 그냥 약 올랐겠구나. 안 됐구나, 억울했겠구나, 서운했겠구나, 구나만 붙여요. 그래서 따라서요. 구나구나 어법. 구나구나 어법. 구나구나 어법. 구나구나 어법. 우리가 이걸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구나구나 어법.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정답을 생각하지 말고 공감만 해주는 거예요. 아, 안 됐구나. 아, 억울했겠구나. 아, 귤 신혼여행 가서 혼자 먹어서 억울했겠구나. 이렇게만 해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 진술형으로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축소 결론이에요. 10,000가지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얘기를 해요. 요점을 얘기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확대 진술로 오니까 한참 이야기해도 남자가 들어보면 헷갈려요. 이게 윗소리인가 저소리인가. 여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남자가 달라요. 남자는 하루에 보통 7,000단어를 쓰는 걸로 됐어요. 여자들은 한 22,000~23,000 단어를 써야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7,000단어가 가요 오는데 밖에서 다 소진했어요. 다 소진하고 이제 피곤해갖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현관에 딱 들어왔는데 띵동 하고 들어왔어요. 아내는 지금 몇 단어가 남았어요? 아내들은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해봤자 한 2,000~3,000 단어 쓰잖아요. 2,000~3,000단어하고 몇 단어가 남았어요? 2만 단어가 남았어요.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하니까 띵동 하고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잘 만났어. 내 말 좀 들어줘. 현관에서부터 그냥 막 까발처럼 막 부어대면은 남편은 질려요. 그래서 밖에서 이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동굴에 뭐가 같다고 그래요.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일로 와 저리로 하고 막 끌고 다니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갔다 들어오면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해요.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내뱉으면은 옷 벗고 손 씻고 잠깐 릴렉스를 취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현관에서 만나자마자 해대니까 지인명맥이에요. 전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전임 사역을 6년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역하기 전에는 정말 제 남편이 왜 저렇게 말을 안 하나 정말 말 안 하는 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을 해보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집에 들어오면 입 뻥끗도 싫더라고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 하루 종일 신방하는 집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남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진짜로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아내 여러분, 정말 남편이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도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이미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이미 말. 그리고 남자들은요 9가지가 틀리더라도 한 가지가 맞으면 같이 가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근데 여자들은요, 남편들이 잘해준 게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그러니까 9가지를 아내한테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찍혀. 그러니까 요즘 아내들이요, 남편들한테 서우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있는데 사실은 잘해준 게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잘해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해준 것이 찍힌 거야, 남자들한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의외로 부모 앞으로부터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잘못해준 것이 이제서들은 서울에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실은 남편들이 내한테 잘해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감정 다른 것이 저는요 연습곡을 잘 안 봐요. 저는 연습곡을 참 좋아해요. 저는 정말 그 작가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연습곡을 보면서 울어요. 울면 저건 연극이야. 울지 마. 왜 그래요? 유치하게 왜 울어요? 아니 저는 정말 작가들이 존경스러운 게 어떻게 그 인간의 갈등 구조를 잘 만들어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갈등 구조를 그렇게 잘 풀어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다 심리학자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눈물도 흘리고 때때로 웃기도 하고 공감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저를 보고 제 남편이 글쎄 유치하다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서 뭘 우냐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치고받고 때리고 싸우고 피 흘리는 거 보는 사람은 안 유치해요? 보상해요? 그건 스트레스가 풀리죠. 막. 남자분들 어때요? 빅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거 보면 스트레스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죠, 보여. 다, 예. 여러분, 작년 월드컵 때 우리 얼마나 신났어요? 그랬죠? 네. 나는 월드컵 끝나고 무슨 재미를 할까 하고 염려가 되더라고, 그냥. 그런데요, 우리가 한일전 축구 오면은 우리가 봐야 안 봐요? 꼭 보죠. 일본은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우리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한 7, 8년 전에요. 제가 이제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마르스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막, 슛거리 막, 아슬아슬하게 집을 겸, 근데 박수를 치고 막 환성을 지르면서 마루에서 한일전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 긴박한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제 아내는 뭐 하는지 아세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한일전 축구를 안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샷거리 하고 막 환성을 질렀더니요. 나오더니 리플레이 하는 것만 싹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정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르다 보면 서로 채널 선택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또 갈등이 돼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저녁 먹으면 온 집안이 다 한 방에서 등장불을 켜놓고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TV에 모든 걸 다 뺏겨요. 근데 내 친구를 보니까요. 그 집에 TV가 3대가 있어가지고 아들은 마루에서 보고 아들은 집안에서 자기는 마루에서 보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보고 또 아내는 또 안방에서 또 본대요. 이러한 가족이 됐어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들. 실은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대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바로미터가 결정돼요. 여러분, 대화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이미지 메이킹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세요. 잘못된 그러한 소프트웨어 속에는 많이 지금 입력되어 있어요. 결혼 생활은 남녀가 만나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느냐,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결정돼요. 눈을 맞출 수 있는 가정.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몇천 명씩 가볼 때도 보면요, 눈을 맞추라고 하면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요,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연습을 시키면은, 저기 목사님 눈 맞추시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아주. 이게 참 아름다우신데, 끝까지 못 맞춰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벤수야, 내가 어찌 너를 만났노? 이러면서 쳐다봐요. 부부는 사랑해요. 왜? 원수니까. 원수도 사랑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부부는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에서 목사님들 뭐라고 불러요? 여보, 그래요. 집에서는 유치해지고 때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해요. 경찰관이 집에 와서도 취재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집에서는요, 여보예요. 공중 앞에서 있을 때 목사님이지, 집에서는 여보예요. 유치한 자연인으로 만나요. 그렇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누구예요?
부부 사이예요. 여러분 자녀들 훌쩍 가보니까 그 앞에서 헐렁헐렁 벗으세요? 안 벗어지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사이예요. 자연인으로 만나요. 그렇죠? 좀 유치하게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집에서도 목사님이 그냥 거룩하고 근엄하고 경건하고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 가정 분위기 어떠세요? 경건하고 거룩하세요? 근엄하세요? 좋죠. 그러나 부부간은요 자연인으로 만나는 그런 부부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있어야 해요. 부부만 쓰는 언어가 있어야죠. 제가 한번요 지난주에도 그 부산 가서 2박 3일 동안 그 집회라고 갔는데 거기 해운대 이렇게 해수욕장에 갔더니요 젊은 남자가 그 모래밭에다가 하트를 쫙 그리더라고요. 하트를 딱 그리더니 뭐라고 하더니 자기 사랑해 이렇게 딱 써놓더라고요. 근데 바닷물이 한번 쓱 하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싹 지워져 버렸어요. 지워지니까 그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자기 저 바닷물 떼내줘. 닭살이 뒀잖아. 닭살도 아니고. 나는 닭살이 뒀는데 저 사람들 어때요? 너무 재밌죠? 자기들끼리. 기가 막힌 로맨스죠. 그렇죠? 한번 연습 좀 해볼래요? 나오시죠? 저 아름다우신데 한번 나와서 한번 해주세요. 부부간에요. 조금 닭살 돋는 것이 필요해요. 어디서 여러분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표 현장에서 얼마나 때로는 정말 그렇잖아요. 넥타이 반드시만 매도 기생오빠 갔다 오고 조금 삐뚤어지면 또 막걸리 입은 사람 갔다 오고 그게 목표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부부간에 치고받고도 하면서 발길도 한번 연습해보고 가끔 제안에는요 내가 뭐라고 한번 때리면요 와서 발길 차요. 이게. 부부간에 그래갖고 누구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유치하게 놀아보세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미지에서 완전히 바꾸세요. 나 자신을. 변신하는 기업에 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 현장에서도 변신하세요. 요새 젊은이들이요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따라해요. 제가 젊은이들 앞에 가서 딱 처음에 탁 하자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반가 여러분 빠른 분 있네 계시고 보니까 제가 익혀보니요 웃음이 팍 터져나와요.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젊은이들한테 반가가 뭔지 여러분 반가워요 그래서 반가 인터넷 이렇게 해요.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 가서는 애들 언어를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많이 바꾸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스타일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예배의 스타일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웃으시니까 부장들이 참 밝아요. 따라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제 아내가요 저한테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야겠어요. 우리는 마주치면 웃자. 따라서요. 마주치면 웃자. 마주치면 웃자. 제가 왜 이런 걸 제안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손주를 키웠어요. 근데 잠깐 동안 키워줬는데 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깔끔 그러면 탁 웃고요. 온 집안이 막 너무너무 웃음바다예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300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얘가 이제 갔어요. 저희 집에를. 가고 나니까 이제 놓친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아니 웃을 일이 있어요? 저번에는 하루 종일 피곤해갖고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처져갖고 들어와요. 얼굴이. 그럼 내가 아무리 웃어도 웃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규칙을 하나 세웁시다. 이제 우리 얼굴만 마주보면 웃어요. 마주치면 웃자.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웃자 그랬어요. 웃는 게 얼마나 어른들은 하루에 15번도 안 웃는데요.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마주치면 웃기로 한 거예요. 그냥 정한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자. 그냥 미소라도 짓고 웃자. 그러다 보면 웃는 모습이 어색해서도 웃게 되고 찡그린 것도 웃게 되고 웃게 되더라고요. 근데 웃음은 나이와 반비례해요. 나이가 들을수록 웃음은 적어져요. 우리 손주한테 진짜 꼭 깎고 오면 그냥 막 웃어요 그냥.
까꿍.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대물 가야죠. 뭐, 구름짝이네, 보니까. 구름짝이라니. 아니, 하긴, 여러분한테 까꿍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웃는 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집안을 웃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조금 무슨 얘기를 좀 하세요, 집에서요. 조금 센스도 있어야 하고, 부부간에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요, 여러분이 순발력, 기지, 위트, 이게 절대 필요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도 대화가 안 돼요. 이 센스도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싸우죠. 그렇죠? 앞에 조수석에 타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좌측으로 해서 다 들어가 보니까 딴 길이야.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왜 오른쪽으로, 그래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남자들이 운전하면 여자들이 옆에 타면요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좀 점잖게 좀 하라고. 뒤 안에도 제가 옆에 타고서 여보 여기 옆에 귀부인 탔어, 좀 점잖게. 제가 그렇게 말해요. 여보 귀부인 탔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운전은 점잖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 번만에 뵀었잖아요. 한 번만에. 그것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요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냥 카북길도 칙칙 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볼 때 그게 공간 지각력이 뒤져가지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싸움이 돼요, 실은요. 그러니까 여자 사모님들 조수석에서 타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되니까 그냥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오른쪽 왼쪽 했다가, 그러니까 조수석에 타고 운전하는데 간섭만 안 해도 이 땅의 평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지며 삽시다. 따라서 만지며 삽시다. 만지며 삽시다. 부부 만지세요. 가실 때요, 차 타고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손 만지면서 가세요. 차 탈 때도. 따라서 다시 한번 만지며 합시다. 만지며 삽시다. 만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만져야 할까요? 서로의 마음을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이해해준다는 것이에요. 배려해준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만지는 일에 여자들은 마음 만져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은 몸을 만지는 걸 좋아해요. 무슨 말이 안 돼요, 남자하고. 이번 이미지 교량 세미나 기간 동안 진짜 부부가 꼭 손잡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정말. 네? 손잡고 다니시고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땀 부르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오셔서 많이 만지세요. 이렇게 우리는 만지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잡고 가다가도 앞에 사람이 오면 손 놔. 저기 김집사 와. 아니 딴 사이도 아닌데 왜 손 놔요? 만지세요. 만지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만져주지 않으면요 무서운 병에 걸려요. 마라스무스라는 접촉 결핍증에 걸려요.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제목만 합니다.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자, 따라서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당신 자랑스러워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당신 정말 최고예요. 당신 정말 최고예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예쁘다. 당신 예쁘다. 여러분이 그 격려의 말을 좀 많이 하세요. 만나는 청소년마다 자녀마다. 우리 언어 속에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한 마디 탁 던져준 말이 인생을 장구해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꼴등에서 몇 등을 했는군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적이. 그래서 숨이 양가에서 전부 성적이 양가요. 양가니까 선생님이 얘마 너는 두 가지 있나? 왜 양가만 맞아? 그만큼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중학교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채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알파벳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익혔어요. 근데 영어 첫 시간이 돼가지고 그 알파벳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ABC를 쭉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불러놨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군밤 맞거나 손 맞거나 아니면 손 들고 뒤에 서 있거나 어떨 때는 의자 들고 또 뒤에 벌 받고 서 있고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어요. 선생님 오시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을 때 제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야. 잘했다. 이 한마디에 제가 신바람이 났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집에 왔어요. 영어 열심히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 23등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은 그 공부가 다 모양인데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을 했느냐?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요. 유사일에 처음 일이에요. 영어는 1등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느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낙담하고 자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가지고 용기 백배하고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살해한 청소년이 있죠? 이름은 제가 대지 않을게요. 부모를 살해한 그 청소년. 검찰에서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니까 그 최후 진술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10살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듣는 것이라고는 지적이고 간섭이고 비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최후의 검찰 진술이에요. 칭찬의 부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칭찬은 늘리고 지적은 줄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향해서 한마디 탁 던지는 말이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인생의 표대가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돼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을 바라볼 때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후, 30년 후에 될 훌륭한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훌륭해집니다. 20년 후에 그 훌륭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마디 언어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숨을 거두면서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마디 하는 말은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미안해 그 말 속에는 만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못해준 것 미안해. 상처 줬던 것 미안해.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먼저 가는 건 미안해. 만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가까운 사이, 이 친밀한 사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일상에 묻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힘 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의 사모의 희생 위에서 목회가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모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요. 사모가 행복해야 목회자가 행복해요. 사모가 행복할 때 목회자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은 천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